수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제 옆에는 마차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차입니다. 마차님 옆에 소개를 이렇게 릴레이로 한번 해보세요. 자, 제 옆에는 보람님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보람입니다. 제 옆에는 야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야수입니다. 저 건너편에는 푸른 나무님 오셨습니다. 예, 저는 푸른 나무입니다. 자, 그래도 웃고 사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찌됐건 세상은 돌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힘들 내시고, 사람들이 왜 슬퍼하는 줄 아세요? 내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슬퍼해요. 어느 쪽 공감하느냐는 사람의 자유겠지만 내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슬퍼해요. 나는 최소한 우리 편이 어떤 상황이 만들어져서 그 상황이 되면 일단 우리 편부터 보살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가족이나 내가 좋아했던 사람이 이 세상에서 없어졌다는 그 사건을 맞닥뜨렸을 때 굉장히 항상 보던 일상적인 공간이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변한 게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 낯선 거예요. 내 내부에서는 정말 큰 하늘이 무너져 내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항상 다니던 그 길, 그 지하철, 그 일상의 사람들은 여전히 똑같이 오고 가면서 이렇게 일상을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낯설게 보일 때가 있거든요. 저는 그게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어떤 인간적 감정이 남아있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다시 익숙해지는 과정이 우리가 회복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앞에 나서서 싸우다 보면은 알게 모르게 내상을 입어요. 정경심 교수 구속됐을 때 생겼던 일종의 이제 제 나름대로 이 어떤 상황들을 모아보니까 약간 공황장애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최근 다시 생겼어요. 그 시간에 그 지난주 성동일 방송하던 때 방송을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것들인데, 그래서 아직 하루 종일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미치고 힘들겠는데 견디고 한번 해보랍니다. 자, 이걸 내가 스스로 이겨내지 못하면 많은 분들이 같이 이겨내지 못한다는 저는 그 나름대로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 방송 구성은요, 이 이야기부터 한번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건이 민주당이었다면 이라는 주제로 제가 한번 꺼내봤습니다. 근데 전혀 요즘에 이슈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사건인데도 그 한바 비리, 한바왕 유상봉 씨가 윤상현의 부탁을 받고 선거 공작했다 요거예요. 그래서 있지도 않은 사실을 갖고 민주당 후보하고 안상수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를 이제 돈을 받은 걸로 공작했다. 이게 민주당 후보는 박우섭 전 청장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나와서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윤상현 측에서 이 공작을 해달라고 서로 부탁하고, 윤상현 이제 그 인터뷰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유상봉이 이제 자기 나름 처벌 받을 각오하고 인터뷰한다 이런 건데, 윤상현이 롯데 사위다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롯데에는 롯데건설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잖아요. 롯데건설 현장에 한밭집이 있을 거고 그 한밭집에 대한 그 운영권을 주겠다 이걸로 해가지고 지금 박우섭 전 청장하고 안상수 전 인천시장, 그러니까 후보가 예상됐던 인물들을 지금 공작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뉴스가 안 되더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실 측에서는 윤상현 의원 자신은 몰랐다. 나는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이제 발뺌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유상봉 씨가 주장하는 그 내용들의 그 흐름 자체가 롯데라는 이름이 나오고 윤상현 당시 후보가 롯데 재벌의 사위다. 그래서 이런 한밭집을 독점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전제로 여러 가지 거래가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런 거래 구조 속에서 윤상현 의원이 몰랐을까? 모를 수가 있나? 하는 그런 의심이 드는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러니까 우리가 건설업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알잖아요. 한밭집이 상당히 짭짤한 이익 사업이 된다. 그걸 위해서 많은 사람이 경쟁하고 있다는 것 정도는 건설업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저 같은 사람도 알고 있는데, 과연 롯데 재벌가의 사위인 현직 사위잖아요. 전직 사위도 아니야. 현직 사위인 윤상현 의원이 그걸 모르고 그냥 다 눈 감아주고 했을까? 저는
그게 과연 가능한 건가 하는 의심이 드는 거죠. 이 엄청난 스캔들이죠, 사실은. 이 의원 사택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언론에서는 윤상현을 도와주고 있나? 조용히 해주는 것만으로도 엄청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윤상현을 도와주는 건지 롯데를 도와주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네. 어쨌거나 특혜는 분명합니다. 윤상현이 지금의 처는 재혼입니다. 윤상현이 첫 번째 부인이 있어요. 저는 윤상현이 이런 업무 파탈인 줄 몰랐습니다. 업무 파탈. 네. 첫 번째 부인은 전두환의 장녀입니다. 그래서 전두환의 장녀 이제 전효선 씨와 결혼을 해서 이혼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딸 둘이 전두환의 차명 재산도 가지고 있다라는 의혹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결혼한 사람이 지금 말씀하신 롯데그룹 신격호 회장의 동생, 이제 신준호 회장의 딸입니다. 신경아 씨인데 이 신준호 회장은 현재 푸르밀 우유회사 회장으로 있고요. 아, 건강하시겠네. 네. 네. 그리고 이 신경아 씨가 이 롯데그룹의 사위 뭐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 자체가 대선건설에 상무로 재직하고 있고 지분이 72%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대선건설의 사실 오너라고 볼 수 있는 거죠. 72%면 개인 회사죠. 와, 그 정도 진짜. 지분이면.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은 사실 건설 쪽에 빠삭하다. 아니 거기에 발 들여놓고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유상봉 씨가 또 이렇게 한 것도 있겠네요. 이런 공작이 가능하다는 게 거기에서 이제 남영희 후보가 윤상현에게 171표 차이로 졌는데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해요. 그러니까 유상봉 씨는 처벌을 각오하겠다고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모든 증거는 다 있어. 말하자면 통화 내역도 있을 거고 이런 상황에서 윤상현이라고 하는 만약에 민주당의 후보였다면 말이에요.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지금 나라 난리 났을 거예요. 그렇죠. 네. 광화문에 사람들 모였을 것 같아요. 또 태극기 들고. 근데 이게 이슈가 안 돼. 이게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그러니까 되는 거야. 정말 이건 언론들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신들이 그러니까 기계적 균형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계적 균형이라도 맞춰줘야지. 그러니까 특히나 유상봉이라는 이 사람이 한박에서 정말 전설적인 인물이잖아요. 그리고 윤상현 의원실에서 의뢰를 받아서 작성했다고 그 증언하는 그 투서도 작성한 것도 출소 이후에 작성한 게 있고 다시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 안에서 의뢰받아서 쓴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상봉이라는 사람은 이미 이제 나이로 봐도 그렇고 지금까지의 경력을 봐도 그렇고 잃을 게 없어요. 나는 더 이상 여기서 잃을 게 없고 나의 억울함만 풀면 된다라는 이런 태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과거의 어떤 화려한 이력에도 불구하고 믿을만한 거죠. 그런데도 언론들은 들은 척도 안 하네요. 정말 신기합니다. 좀 놀랍죠, 그게. 어떻게 보면. 자, 이런 상황들이 지금. 그래서 안상수를 밀어내고, 그러니까 무소속이었지만 당선되게 되는 이 경우. 이런 식의 스킬은요, 80년대에나 있는 거예요. 90년대에도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거. 자기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있지도 않은 사실을 갖고 요거를 이제 그 후보들한테 돈 줬다. 말하자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려고 하는 이 공작이 있었단 말이에요. 윤상현은 누구예요? 소위 말하면 저쪽 네. 친박의 핵심 중에 하나고 곧 있으면 미래통합당에 입당을 해야 될 사람일 거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전혀 말하지 않는 이게 웃긴 게 이런 사건이 터졌잖아요. 근데 언론들이 여전히 그 화력을 박원순 시장이라든지 하는 쪽에 집중하고 있어. 박원순 시장, 뭐 탁현민, 이인영 이런 쪽에만 집중을 하고 있어. 이보다 더 큰 사건이 있습니까 이게? 진짜. 근데 이거 클릭 장사의 어떤 가능성으로 치면 이것도 굉장히 매력적인 제목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롯데그룹, 한박, 국회의원 이 얼마나 매력적인 딱 카피가 나올 수 있습니까? 이걸로도 충분히 클릭 장사가 가능한데도 왜 안 하는 건지, 예. 왜 이 좋은 기회를 이렇게 버리고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한 거죠. 단합해서 찍어 누른다는 느낌?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이걸 안 건드리고 싶어하는 일종의 이 같은 편 의식 뭐 이런 것도 작용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지금 말하지 않는 한 가지를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뭐냐면 지금 이게 기장군 의회 의장이 김대군 씨인데요. 이분이 대놓고 그냥 그 A 분의 이제
성추행을 했어요. 정말 이 신체 부위를 손으로 만지고 그런 정도의 이걸 했는데 가슴을 만졌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기사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심지어는 이 기사를 보면은 어느 당이라는 것도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이게 미통당이라고 왜 말을 못 합니까? 이런 거 보면은 참 댓글에도 참 투명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진짜 투명합니다. 투명해.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진짜 침묵하는 여성 단체도 뭐 있고 언론이 역할이 정말 크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그렇죠. 예. 일단 그 윤상현 뭐 어찌됐건 간에 의원직 날아갑니다. 이 정도 되면요 평생 정치 활동 못 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죠. 자, 그 얘기 여기까지 하시고.